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12월 30일 오후 3시 40분 정도인데 막 오늘은 우리나라 증시가 휴장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주요 이슈들 좀 살펴보고 지수 흐름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흐름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종목 분석을 해드리면서 지지라인 이탈하면 다시 바닥 보러 갈 수 있다, 바닥 보러 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 종목들, 실제로 나온 종목들, 실제로 바닥까지 내려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기준봉이 되는 그 장대 양봉 또는 윗꼬리 캔들에서 시가 또는 추세 하단까지 하락한 다음에, 좀 크게 하락한 다음에 반등한 종목들,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2022년 올해 주요 이슈 및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어제 갭상승을 좀 해주면서 지금 2.8%대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 어, 아마 지표가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긴 하지만,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위치였는지 반등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가 준 모습이죠. 이제 여기서 이번 주를 조금 더 이렇게 상승을 해서 마감을 해줄지, 아니면 다시 내려올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열렸다면 좀 증시 방향이 괜찮았겠죠. 어제 나스닥이 이만큼 올라줬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열리지가 않고, 그리고 또 미국 증시는 오늘 또 증시가 이제 개장이 되죠. 그러면서 오늘 또 흐름이 안 좋게 나오면 월요일 날 또 흐름이 안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스닥이 나왔을 때 좀 주식 시장이 개장이 됐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쉬운 것 같고, 뭐 다우도 그렇고 S&P 500도 좀 다 같이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다 반등을 좀 해준 모습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아래 꼬리로 이 정도 라인을 지금 방어를 계속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 아래 꼬리를 다시 채우고 내려갈지 아니면 조금 더 올라와 줄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월봉으로는 또 이런 모습인데, 앞전 아래 꼬리 지켜줬던 양봉 두 캔들을 지금 음봉으로 먹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 아래 꼬리를 또 먹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거고, 이렇게. 그리고 연봉으로 보면 나스닥도 지금 올해만 지금 33%, 35%가 지금 하락을 했는데, 어, 아직도 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에 비하면 어, 지금 채 50%의 하락이 나오질 않았어요. 지금 0.382 구간, 38.2% 정도 하락이 나왔었는데, 이 정도 구간에서 올해 하락분을 정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좀 올라가 줄지, 아니면 내년에도 소폭 밀렸다가 조금 더 뺀 다음에 반등을 해줄지.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한 그림에서 50% 정도만 빠져도 나스닥이 8,700 정도까지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찍고 올라가 주는 그림이 나올지, 이걸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예 올해 마감이 됐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어제도 너무 흐름이 안 좋았고, 개파락 시작해서 지금 보시면 종가까지 밀어낸 모습이죠. 분봉으로 보면 개파락하면서 그대로 쭉 밀어낸 모습인데, 동시호가에서도 아예 밀어내버렸고, 그리고 일봉으로 보면 지금 하락한 위치가 이 정도인데, 여기서 어, 이 정도 구간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한 번 더 깨고 내려가면서 이 전저점 구간을 보러 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으로 봐도 이만큼이나 지금 하락을 했고, 3%대 지금 코스피가 하락을 했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정말 안 좋은 모습이 앞전 양봉을 아예 감싸는 음봉 캔들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결국에 이 월봉상 112일선을, 112월선이죠. 여기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내려온 모습인데, 그러면 2000 다음 지지라인 딱 보이죠? 여기로 보이죠? 여기 2000.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바닥에서부터 올라간 거에 지금 618 구간까지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61.8%나 하락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정말 많이 빠지면 딱 요 정도 구간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연봉으로 보더라도 이 올라가는 추세, 아래 꼬리가 연결되는 몸통과 아래 꼬리가 연결되는 이 추세를 연결하더라도 지금 요 정도 구간까지 더 빠질 가능성 충분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이 끝나고 어 상반기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언정 그 이후에는 올라갈 가능성을 많이들 보고 있는데, 정말 이 구간까지 하락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금요일날 1.8%대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요 정도 구간까지 빠졌는데, 조금 더 눌리면 660선,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다시 이 바닥 라인 보러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점점 내려가는 기울기가 가파라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걸 확인하고, 반등 나오거나 차트를 적어도 옆으로 돌릴 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으니까 그걸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봉상으로도 코스닥 이렇게 1.7%대 하락이 나왔고, 월봉상으로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처럼 앞전 양봉을 위아래로 감싸버리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바닥에서 지금 거의 618 구간, 코스피랑 코스닥 다 618 구간까지는 하락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 연봉으로 보더라도 코스닥도 지금 거의 34%가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더 하락을 하고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좀 반등해주는 그림이 올해는 아마 나올 것 같긴 한데 반등을 해줄지 이걸 좀 지켜봐야겠죠. 이런 그림으로 반등을 해주는 그림이 나올지, 음봉 이후에 양봉으로 이런 그림이 나오는지 일단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흐름 좀 지켜보면, 먼저 상신전자.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크게 보면 현대사료랑 유사한 차트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최근에 이렇게 저점 올라가던 추세를 깨고 아래 꼬리로 방어해주고 있는데 캔들의 위치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 정도 구간까지 밀렸던 모습인데, 차트 크게 보더라도 이 코로나를 제외하면 완전 바닥 라인까지 지금 하락을 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는 조금 더 하락이 나오더라도 모아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락을 염두에 두신다면 지금 진입을 굳이 안 하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면 그 구간,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코로나 전접전 구간까지도 빼고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거 소액으로 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분할로 이 정도 구간까지 내려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림원 소프트랩. 영림원 소프트랩은 진짜 금요일 날 장이 굉장히 안 좋고 개별 종목들이 거의 6% 7%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꼬리로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이 저점에서 올라가는 추세를 계속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윗꼬리 캔들을 한번 먹는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영리모 소프트랩은 추세를 계속 지켜주고 있다는 거, 추세를 계속 지켜주고 있다는 게 좀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아래 꼬리로 지금 계속 지켜주고 있죠. 아래 꼬리로. 그래서 분봉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려주고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려주고 이런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며칠째. 그렇기 때문에 영리모 소프트랩은 여러분들이 다음 주 그리고 한동안 계속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아래로는 손절 라인이 짧고 위로는 크게 열렸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가성비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혜태제과식품. 혜태제과식품도 차트 크게 보면 이러한 모습인데, 이제 완전 바닥권이죠. 바닥권에서 지금 매집봉 띄워주면서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금요일날 이제 지수 영향에 따라서 하락이 좀 나오긴 했어요. 다행인 건 지금 거래량 없는 하락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영리모 소프트랩처럼 이 올라가주는 추세를 깨지 않고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래로는 손절 라인이 짧고 위로는 크게 열려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 영리모 소프트랩처럼 계속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음 종목 우진 INS. 우진 INS도 차트 크게 보면 지금 엄청나게 바닥권인데, 코로나 때 하락 구간이 여기인데 그 구간에 거의 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래에서 매집봉 굉장히 많이 띄워주고 있고 올라가려는 시그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추세가 깨지면 안 된다. 올라가는 추세가 깨지면 안 좋다. 이 추세가 깨지면 다시 바닥 보러 갈 가능성이 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우상향 추세를 깨버리고 월요일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까지 해서 어제까지 해서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죠. 다행인 건 거래량이 없는 모습인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전저점이랑도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오면 이 정도 구간에서 한번 받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지 아니면 여기서 옆으로 가주는 그림이 나오면 제 생각에는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굉장히 짧죠. 여기 이탈하면 여기 자르고 올라가면 다시 또 이만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지금 손절 라인 짧은 위치에 그 근처까지 많이 하락을 했다는 거 그리고 거래량 없이 하락을 했으니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진 INS도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로닉.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장품 의료기기 쪽 테마인데 중국 리오프닝 수혜를 또 엮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전기동 평균선이랑 구름대를 돌파해주는 이 강한 양봉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추세 지켜주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죠. 심지어 금요일에 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빠지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고 분봉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추세를 저점을 올려주는 추세 유지를 계속 해줬죠. 이탈했다가 다시 양봉으로 강하게 들어와서 올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로닉은 지금 그러면 이 추세 하단 한 8,400원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일봉상 이 6월 8월 베어마켓 랠리 박스권에 고점 라인인 이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해도 손절 라인이 그렇게 멀지 않죠. 아래로는 짧고 위로는 크게 열렸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여기 구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정도 구간까지도 올라갈 충분히 9,000원대까지 다시 재진입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 크게 보더라도 눌러줬다가 추세를 돌리고 한번 눌러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눌러주고 들어 올렸다가 한번 눌러줬으니까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가주는 그림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로닉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급등 후 지지라인 이탈하면 다시 바닥 보러 가는 차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우진 INS 다시 보여드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를 이탈하면 다시 바닥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미 하락을 이만큼이나 하면서 추세를 이탈하면서 하락하면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여기서는 한번 진입을 해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이 추세가 깨지면 이만큼이나 내려왔죠. 그리고 다음 종목 성도 ENG. 성도 ENG도 양봉으로 크게 올라왔었는데 이렇게 양봉으로 크게 올라왔었는데 장기동 평선 라인도 깨버리고 엄청나게 내려온 모습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바닥권 근처까지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내려온 모습이고 다행인 건 이 급등 이후에 거래량 없이 그냥 쭉 흘러내렸죠. 그러면 이 구간 한 번 더 리테스트를 해주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래로는 짧고 위로는 크게 열려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들어올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 종목도 이렇게 빠지고 나면 빠진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어, 괜찮은 매수 타점 오면 그 구간에서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잡고 진입을 해봐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 지지 라인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땐 뭐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 정도 구간 앞에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 저항, 지지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해버리니까 그냥 흘러내리죠. 장기동 평균선 뭐 구름대 다 깨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급등해서 눌러준다고 다 잡아서 다 가는 게 아니라 손절 라인을 본인이 딱 명확한 데 정해 놓으셨으면 그 구간을 좀 지키시는 게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렇게 만약에 하락을 다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벌써 5,000원대에서 4,400원이면 지금 거의 못해도 10% 15% 이상 하락을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또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단기 저점 올려가던 추세를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왔죠. 근데 이탈하니까 올라가 주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리고 저항으로 작용을 하죠. 그러면서 또 지금 이만큼이나 내려온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추세 이탈하니까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저점 구간까지 충분히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죠. 이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반등을 하거나 확인하고 옆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시면 굉장히 지금 바닥권 가격대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한번 이렇게 들어 올렸던 모습이고, 아직 세력이 이탈했다기보다는 지금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주면서 하락을 주면서 개매들 털어내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맥널티. 한국 맥널티도 지금 최근에 이렇게 저점 올려주면서 기준봉이 되는 캔들이 하나 나왔었는데, 이 추세를 이탈하니까 바로 이렇게 저항을 맞고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지수의 영향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단기 우상향 하는 추세를 깨면 다시 내려올 가능성, 바닥 라인까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언급을 드리는 거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여기까지 빠진다는 게 아니라 다시 바닥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찍고 돌려주거나 바로 반등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마찬가지로 한국 NRT도 세력이 이탈했다기보다는 지금 매집을 통으로 진행을 하면서 우하락 추세 진행하면서 지금 개미들 털어내는 듯한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슈로는 이제 기준봉 캔들, 장대 양봉이나 윗꼬리 캔들이 되는 기준봉의 시가나 추세 하단까지 하락하고 반등한 종목들 보시면 랩스 정말 말이 안 되게 상한가 한번 나왔는데 이 저점 올려주는 이 추세까지 하락하고 다시 또 반등이 나오죠. 이렇게 다 뱉어내고, 물론 여기서 눌러주고 111선 근처에서도 한번 슈팅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이후에 다시 한번 빼버리고 이 추세 하단까지 내린 다음에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해버리죠. 그리고 FN 가이드 코리아나, FN 가이드도 보시면 이렇게 추세 하단까지 기준봉되는 캔들이 이렇게 떴었는데, 이 캔들의 몸통 시가도 이탈을 해버리고 딱 우상향하는 추세에서 반등이 나와버리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기준봉이 나왔다고 해서 기준봉 위에서 눌림으로 들어가도 괜찮지만, 이렇게 기준봉 시가 또는 추세 하단까지 빼고 가는 종목들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코리아나도 보면 지금 이렇게 우상향 하던 추세를 돌파했다가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추세 하단까지 빠지죠. 추세 하단까지 빠지고 강하게 또 이렇게 양봉 띄워주는 모습. 그리고 양봉 띄워주고 금요일에도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았죠. 아무래도 중국 리오프닝 화장품 쪽 관련된 종목이라 그런지 그렇게 많이 안 밀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도 오히려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 시가까지 빠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아니면 이 올라간 추세까지도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매매하실 때 참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 일단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흐름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보면, 어, 상신전자는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6% 하락 상태고, 영림은 소프트랩은 약간 보합, 혜태저가 식품도 약간 보합이고, 우진 INS가 하락이 좀 크게 나왔죠. 그리고 하이로닉이 14%로 상승이 좀 크게 나와줬는데, 지수가 흐름이 안 좋으니까 종목들도 개별 종목들이 힘을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약간 괜찮은 위치에 있어 보이는 종목들을 컨택을 해서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박살 나버리니까 개별 종목들이 힘을 잘 못 쓰는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영림은 소프트랩, 혜태제과식품은 그리고 하이로닉은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켜보셔도 괜찮겠죠. 매매하기 여전히 괜찮은 위치이기 때문에 상신전자랑 우진 INS는 바닥을 찍으러 가주는지, 바닥 찍고 차트 돌려주는지, 그걸 보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22년 주요 이슈랑 종목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올해는 크게 보면 이슈가 이런 게 있었죠. 금리 인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네옴시티, 리튬, 중국 리오프닝, 이렇게 좀 이슈가 있었는데,
그래서 개별 종목들도 이렇게 흐름이 크게 나왔던 종목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약간 대장주들이죠. 그래서 금리 관련해서는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이런 종목들이 크게 올랐었고, 러시아 전쟁에서 테마가 5개? 크게 5개 정도나 형성이 됐죠. 방산, K전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퍼스텍 이런 종목들 급등이 나왔었고, 곡물 뭐 카나리아바이오, 현대사료 점상이 무려 6번인가 7번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리고 한일사료, 효성 OMB, 팜스토리 이런 종목들도 다 크게 상승이 나와줬고, 그리고 식품이랑 수산도 좀 움직여줬죠. 그래서 신송홀리스, 사조동화원, 한성기업, 뭐 무양 이런 종목들도 바닥에서 한 번씩 튀어주고, 신성홀딩스도 굉장히 많이 올라줬고, 그리고 에너지 러시아 이제 막 석유 감산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뭐 한국석유 이런 종목들도 좀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또 이 재건 관련주 현대 에버다임 그리고 해인, 도화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도 지금 상승이 나와줬고, 재건 관련주들은 전쟁이 또 이제 종식될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이슈가 나오면 한번 계속해서 튀어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빈살만, 네옴시티, 한미글로벌, 유신, 히림 엄청나게 상승이 크게 나온 종목들이죠. 그리고 리튬, 하이드로 리튬, 코리아 SE죠. 코리아 SE. 그리고 금양 바닥에서 무려 800%, 하이드로 리튬도 1000% 이상, 어반 리튬도 바닥에서 거의 600%인가 700% 이상 올라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중국 리오프닝 테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제약주들이 지금 이 세 종목을 제외하더라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올라가지고 있죠. 그리고 보복 소비,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뭐 면세점, 면세점 뭐 호텔신라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면세점, 그리고 한알령 해제, 그러면서 K 컨텐츠, 바른손, 뭐 CJ ENM, 그리고 뭐 그리고 게임주들, 넷마블, 뭐 데브시터즈. 그래서 이렇게 초급등 종목도 제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정말 이 제일 위에 있는 종목들만 좀 살펴보면 제주은행, 제주은행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올라주고 한번 골 파고 지금 여기 가격이 4,000원대인데 한 5,000원까지 올라줬죠. 지금 3배 이상 올라준 모습이죠. 거의 4배, 4배에 가까운 급등이 나와줬고, 지금도 아직 추세가 꺾였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올라가지고 있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로 1년 내내 올라줬죠. 보시면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그냥 계속 끝까지 올라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카나리아 바이오, 뭐 현대사료는 뭐 여러 번 보여드려서 여러분들이 안 봐도 아실 테고, 보시면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 물론 상승이 크게 나오긴 했지만 신기한 게 이 고점대 구간에서 거래량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상승을 준비를 해서 올릴 건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 고점대에서 거래량이 없다는 게 좀 신기한 모습인데, 이미 점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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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상 이렇게 상한가 바닥에서 무려 한 네다섯 배 오른 모습이죠. 그리고 신송홀딩스, 식품수산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로나 때 2,000원이었는데 거의 2만 원 근처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라줬죠. 전쟁 이후에.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종목 중앙에너비스, 중앙에너비스도 또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가주는 모습 나와줬고, 코로나 때 4,000원대였는데 47,000원대까지 가주는 이런 상승이 나와줬었고, 그리고 재건 현대에버다임 우크라이나 러시아 재건 관련주 이렇게 튀어줬었죠. 이렇게 강하게 올라주는 상승이 나왔었고, 눌러주고 나서도 또 한 번 급등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네옴시티, 한미글로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한미글로벌도 이런 대장주들 정말 이렇게 가파르게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랐죠. 그러면서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터지는 모습이고, 지금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통으로 다 매집이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이게 10,000원 정도였는데 거의 5만 원까지, 5만 원 근처까지 올라가지고, 리튬, 뭐 리튬은 하이드로 리튬, 금양 뭐 이런 게 있겠죠. 하이드로 리튬 심지어 코리아 SE라는 지진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이드로 리튬도 올라가기 전에 1,900원, 2,000원대였는데 3만 원대까지 가져는 1,500% 이상이 올랐죠. 그러면서 아직도 지금
쌍봉 찍고 빠지려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지지받고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려는 건지 알 수는 없는데 굉장히 고점대 가격에 지금 머물러 있고, 그리고 금양. 금양도 급등하기 전에 5,000원, 4,000원이었는데 금양해서 급등해서 4만 원까지 올라가졌고, 그리고 중국 이 코로나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지금 이미 이슈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어제 시위에서도 이미 제약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죠. 경남제약, 그리고 3%대 이상 올라간 종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일파마홀딩스, 경남제약, 그리고 또 좀만 내려보면 다른 종목들이 더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한미약품, 화일약품, 제일약품 다 시위에서 거래량 들어와주고 상승을 해준 모습이죠. 물론 뭐 이 시위에서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국제약품 다 가는 건 아니지만 이미 아직도 진행 중인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확산 관련돼서 종목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보복소비, 화장품 쪽도 괜찮을 것 같고, 한알령 관련해서도 지금 K 컨텐츠들 많이 움직이고 있고 게임 많이 올라주고 있으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올해는 정말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또 배우는 것 같아요. 야, 전쟁이 나면 별의별 종목들이 다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뭐 네옴시티, 리튬, 중국 리오프닝 뭐 등등 이러한 이슈가 있고, 급등 나온 종목 양지사 한번 보면 딱히 이슈가 없이 급등한 종목이죠. 지금 바닥에서 10배 이상 올라간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양지사도 보면 이때 이렇게 골을 한번 파고 이렇게 올라가준 모습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뭐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 이제 뭐 특정 개인이 뭐 어마어마하게 대량 매수하면서 이걸 끌어올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는 별다른 이슈 없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위에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래에서 지켜주는지 보고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괜찮겠죠. 지금 보면 저도 이런 자리가 보이는데 이 당시에는 이런 걸 왜 보지 못했을까 이런 아쉬움도 좀 남고, 이 급등하는 종목들 다 먹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이슈 섹터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고 또 공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올해 진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아마 코스피도 갖고 계시겠지만 거의 다 코스닥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지금 이만큼이나 이렇게 하락을 한 모습인데 정말 이 하락장 견디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도 이제 1월부터는 또 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영상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유튜브를 계속하는 이유가 저한테도 공부가 굉장히 많이 돼요.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를 하고 말로 직접 언급을 하니까 이게 머릿속에 좀 더 기억에 잘 남는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면서 좀 공부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일요일 날 또 관심 종목으로 몇 가지 종목들 좀 막 뽑아놓고 있긴 한데,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또 한 5가지 정도 찾아서 네,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와 그리고 좋은 멘트, 코멘트들, 칭찬해주시는 코멘트들 달아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저는 일요일 날, 네, 1월 1일 일요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